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도시 정읍에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장소였으며 특정한 날 밤에만 그 신비로운 능력을 드러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대나무 숲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미지의 멜로디와 함께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였죠. 정읍 사람들은 매년 그 특별한 날이 되면 대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단 그날은 정확히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날짜에 숲을 찾았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간직한 특별한 소원을 품고 나무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느 해 정읍에 사는 소년 민수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전설로만 전해지는 대나무 숲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숲에 대해 듣고 나서 자신만의 소원을 빌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간직한 소원은 다름 아닌 마을의 병든 버드나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버드나무는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나무였습니다. 매년 봄마다 버드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언제부턴가 버드나무가 병들어 그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무를 치료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민수는 그 전설 속 대나무 숲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대나무 숲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길은 웅장한 대나무가 늘어선 숲으로 이어졌고 숲은 신비로운 음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기가 막힌 멜로디를 따라 깊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밝은 달빛에 비친 환상을 보았습니다. 긴 머리의 여인이 숲의 중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민수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대나무 숲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용기 있는 마음과 진실된 소원에 감동받아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소원을 빌기를 눈물을 흘리며 버드나무가 원래의 건강을 되찾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기이하게 느꼈지만 곧 마을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병든 버드나무는 왕성한 생명을 되찾았고 푸르른 잎사귀로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다시금 축제를 열었고 민수는 그곳에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모험을 가슴속에 간직하였습니다. 그 후로 민수와 마을 주민들은 매년 그 신비로운 대나무 숲을 찾아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나무 숲은 이제 정읍 사람들에게 더 이상 검은 전설이 아니라 가슴 따뜻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언제까지나 그 대나무 숲의 비밀을 간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에 깊고 푸른 산 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고요하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생활하며 순박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하지만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민호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였고 산과 강을 누비며 자연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 뒷산에 있다는 별빛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는 매년 별이 가장 빛나는 밤의 산 꼭대기의 호수에서 용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은 별빛을 먹고 살며 그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전설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이야기로 무수한 해가 지나가며 잊혀져 갔지만 민호는 용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어느 날 밤 민호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호수로 향했습니다. 장인의 오래된 등불을 들고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건너던 그에게 이따금씩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바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수시간을 걸어서야 산 정상에 호수가 민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환상적이었습니다. 푸른 달빛이 물 위에 부서지듯 내려앉아 작은 별들이 손에 닿을 듯 수면 위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숨을 돌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결이 조용히 갈라지며 거대한 병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은한 별빛 속에서 윤기 나는 비늘을 반짝이고 있는 용은 정말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놀라고 감격하며 용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설 속 용님이시죠? 용은 민호의 순수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늘의 별을 지키는 용이다. 이렇게 용감하게 찾아온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민호는 고민 끝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용은 소년의 이타적 소원에 감동받았습니다. 용은 하늘로 솟구치더니 별빛을 한 움큼 잡아 무지갯빛 비로 만들어 마을에 뿌렸습니다. 그 비는 마을의 대지를 적시며 마법처럼 퍼져나갔고 곤란한 상황이던 농작물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돕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으며 민호의 이야기는 대대로 내려오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보여준 용기와 순수함은 오래도록 전설로 남아 영월의 밤하늘을 더욱 찬란하게 밝혔습니다. 배고의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언제든지 별빛, 용과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대구의 반야월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강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용은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다고 전해진다. 반야월의 용은 하늘색 체구의 눈부신 비늘을 가진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강바닥 깊숙한 곳에서 비밀리에 잠을 자며 가끔씩 마을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할 때 나타나 도움을 주곤 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용을 신성하게 여겨 강을 깨끗이 하고 물을 아껴 쓰며 강가에는 아름다운 꽃을 심었다. 어느 해 대구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쳤다. 논과 밭이 바싹 마르고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을의 장로는 용이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마을 사람들을 이끌어 강가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장로와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용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마을에 비를 내려주소서.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강가에 메아리치자 하늘에는 구름이 모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으로 인해 마르고 갈라졌던 대지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논과 밭은 물론 가득 차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이후로 용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축제를 열었다. 그 축제에서는 강물을 따라 등불을 띄우며 용에게 감사를 전했고 마을 아이들은 용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커져 대구라는 도시가 되었지만 반야월의 용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 내려왔다. 용의 전설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돕고 자연을 아끼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남아 대구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대구의 반야월 용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대구 사람들에게 용기의 상징이자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마치 마을 사람들과 용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견뎌냈듯이 대구 사람들은 지금도 그 협력과 존중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인 한국 안동 지역에 신비롭고 깊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용연지라 불렸으며 그 이름 속에 담긴 숨겨진 사연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용연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못처럼 보였지만 그 물은 결코 마르지 않았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맑고 차가운 물결은 언제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신령스러운 존재가 지키고 있어 고요함을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연못 속에는 3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둘째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막내는 바람을 다루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들은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해 이상하게도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들판이 쩍쩍 갈라졌고 사람들이 심어놓은 곡식들은 시들어 쓸모없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용연지의 물을 얻으면 풍족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마을 사람들은 용연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연못 주변의 경계는 신성하게 여겨져 결코 쉽게 넘을 수 없었습니다. 용들은 시험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났고 세상의 기운이 바뀌듯 천둥과 번개가 휘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멈추지 않고 용연지에 물을 얻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바로 그때 장남용이 아슬아슬한 하늘 높이 날며 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지개 다리를 놓았습니다.
둘째 용은 물속에서 춤을 추며 연못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러 온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막내 용은 부드럽게 바람을 일으켜 사람들이 탁월한 인내와 용기를 가졌음을 지하했습니다. 용들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은 무사히 시련을 극복했고 용연지의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들은 마치 마법처럼 모두의 안경 속에서 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긴 가뭄은 깨지고 풍성한 비가 내려 들판과 학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들을 기리기 위해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용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모든 생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사랑하고 아낄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용연지는 단순한 연못을 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가르침과 전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 마리의 용들은 여전히 연못 속에서 그 평온한 숨결로 마을을 지키며 사람들이 매 순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